예상보다 실업률이 훨씬 낮게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혼돈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급락하던 채권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시장은 다시 골디락스의 상승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혼재된 지표가 쏟아지면서 시장은 정말 예측 어렵다. 시장 참여자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업률, 이거 완전히 그냥 뒤통수를 때리는 수치였죠. 최근 실업률은 완만하나마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3.5에서 3.8로 이제는 3.9까지 올랐고 4%대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왔습니까? 3.9 이상 했는데 3.7이 지켜버렸죠. 미국 경제가 아직도 단단하다. 노동이 이렇게 강하다. 예상치 못한 숫자의 국채 금리는 급등 랠리 보여줬고 금리 인하 가는 길에 정말 울퉁불퉁함이 남아있구나. 시장은 반전의 반전 스토리를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영상에서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필립스 구성이 가파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경제가 한참 동안 저물가 저금리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필립스 구성이 거의 누워버렸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전혀 설명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랠리로 한동안 설명력을 잃었던, 거들떠보지 않던 필립스 곡선이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이제는 설명력 갖춘 그런 모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다수의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이 다시 낮아진다. 이는 가팔라진 고전적인 필립스 곡선상에서 이는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귀결이 되고 이는 또 한 번 인플레 하락이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이걸 절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날 페드와치는 바로 이 3월 금리 하락 예상을 5월로 한 단계 늦추면서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고요. 당분간 시장은 다양하게 쏟아지는 여러 지표를 소화하면서 뭐가 더 현실에 맞는 수치냐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설왕설래를 이어가면서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실업률의 예상치 못한 하락은 시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뒤로 밀어버렸는데요. 샤메 법칙 제가 설명해드렸죠. 지난 12월간의 최저치보다 실업률이 0.5%포인트 넘게 높아지면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그런 수식은 아니고 경험칙입니다. 특정 시점 한 달만 비교하면 오차가 나기 쉽기 때문에 3개월 이동 평균을 활용하는데요. 이게 11월 기준으로 0.3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 이게 0.5가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날 오히려 실업률이 내려가면서 다시 측정한 샤메 법칙으로는 0.3이 찍혀 있습니다. 경험칙에 따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실업률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파월에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제한된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닉 티밀하우스 월저널 기자가 연준이 이번에 성명서를 상당히 많이 손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바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실업률 지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4분기 수치가 공개는 안 됐지만 3분기가 성장률이 5.2가 찍혔고 실업률이 3.7이 나왔고 PCE 기준 코어가 3점대 중반에 찍혀 있습니다. 자, 이 수치만 우리 선입견을 보고 그냥 이 단면만 보자면 이게 그렇게 나쁜 수치입니까? 뭔가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야 할 상황인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성장률 잘 나오고 실업률 물가가 3점대 중반으로 고정된 썩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연준이 옛날에 그린스판 시대처럼 앞날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도 아니죠. 철저히 후행적으로 돌다리 두드려 건너는 그런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번 FOMC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변화는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맹탕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페드와치 역시 예상되는 금리 인하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한 단계 밀어주면서 연준에게 더 생각할 시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의 길로 가는 건가요? 또 그렇게 보기에는 재밌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고용 데이터에도 숨겨진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뭡니까? 이게 구성 비율이죠. 여기서 이 리테일 트레이드, 소매업 분야 고용지수 보면 전달 마이너스 4,700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4만이 찍혔어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소비에서 일자리가 깎여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나온 실업률 3.7만 보고 말 게 아니라 이 지표, 미국의 소비에 뭔가 거대한 변곡점이 오는구나. 이 인사이트를 반드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장이 얼마나 변덕적이냐. 이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그동안 계속 예상을 웃돌지 않았습니까? 전달 4.5가 찍히더니 이번에는 고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3.1로 확 줄었어요. 예측이 4.3인데 3.1로 엄청난 차이로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그냥 지 맘대로예요. 막 흩날려서 찍히는 거죠. 이런 게 채권 시장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10년물 데이터 가져와 봤는데 이날 노동 데이터 나오고 확 치솟은 후에 또 이 노동 이 세부 지표 뜯어보니까 소비가 좀 죽는 게 보이네. 너무 과했나? 좀 내려가다가 미시간 데이터 이런 거 소화하면서 인플레가 다시 잡히는 건가? 이러면서 또 꼬리를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누가 와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 맘대로의 세계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이 시기는 너무 한 방에만 몰빵보다는 정말 다양하게 깔아놓으시면서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투자가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브랜비어는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